안녕하세요. 원당 7구역 소유주 가족 여러분. 오늘은 7구역 위원장 윤태근님을 모시고 지난 영상에 대한 코멘터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고양시 도시정비과 과장 이씨는 왜 원당 7구역 입안 제안서를 반려했는지 그 이유일 겁니다. 왜 다른 특례시 도시정비과에서는 입안 제한 시 용적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양시만 유독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입안 제안서 반려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과 직결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외주 영역비 예산이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청 이전 문제로 고양시의회와 갈등을 좀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차례나 삭감되어 현재도 미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법정계획 예산만이라도 심의 의결을 들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 소속 시의원님들께 우리 원당 7구역 조합원들의 바람을 강력하게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재수립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구단위 계획 등 재수립된 기본계획 등을 자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접수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빨리 수용 통보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GH 공공재개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공공재개발이 더 빨리 이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소유주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GH에서는 지난 2021년도 7월 16일부로 원당 679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 발표했고요.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등의 부동산 규제로 우리들의 그 개인재산권 침탈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지가 지정되고 나서 3년이 지난 이 시점 이제 4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 실정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8월 주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명목으로 주민동의서를 진구를 했습니다. 50% 이상의 동의서를 진구한 단체에게 주민대표의 자격인 주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동의율 저조로 GH에서는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전례가 없는 투표를 통한 선거를 통해서 주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실시했죠. 투표율은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20%, 그것도 준비위원장에 앉은 위원장은 17%의 득표로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만 확인하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GH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H가 끝까지
공공재개발로 시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간략하게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GH의 브랜드 자연엔 우리들의 아파트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면 6, 7구역을 통틀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소형 지분이 많은 원당 7구역 주민들은 6구역에 배정되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난 2023년 8월 경기도의회 도정감사에서 이택수도위원회 질의에 의해서 GH의 김수영 사장이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원당 6, 7구역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의 4%의 수수료를 명목상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GH에서 발표한 주민설명에서 나온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84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한 집당 우리 6, 7구역 주민들로 나눠보면 3천만 원씩 분담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또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해도 너무도 많은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이렇듯 어떻게 GH가 정상적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절대 공공측의 거짓 선동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단호하게 배척하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GH 경기주택공사 고양시 고양시장 고양시 부시장 유착관계 논란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비계획 위반 제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나간 이후에 유독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고양시장 등과의 연계성에 대한 많은 제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확인을 좀 해보았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지난 2월에 원당 6, 7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업체, 즉 정비계획 위반과 구역지정 용역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설계 용역업체가 바로 동해종합기술공사인데요. 2024년 11월 1일자 경향신문에 의하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지목됐던 그 양평고속도로 용역업체들이 광급공사 수주가 좀 급증했다는 기사를 보고 한번 고양시와의 연계성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지난 2023년 4월에 고양시 폐기물 처리, 즉 소각시설 입지 선정 조사업체로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지정되었고요. 2022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철거된 창릉천 통일교에 대한 경관보행교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설계 응모에 최종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가 모두 불법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2023년 1월 19일자 MTN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은 퇴직 공무원, 즉 OB를 거느린 곳은 통해종합기술공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을 앞세워서 발주 사업을 활발히 확보하고 있다고 뉴스에서는 전했습니다. 이렇듯 의구심이 많은 GH의 정비업체, 즉 통해종합기술공사와 고양시장 등과의 연계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